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입니다.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대견하고 사랑스러운 상희. 상희는 동생 딸입니다. 퇴근하고 상희에게 쌀 10kg짜리를 한 포 주려고 상희를 우리 상가 앞에서 만났다. 마침 상희도 퇴근을 해서 오는 중이었다. 상희랑 함께 내 차를 타고 상희네 집에 도착을 해보니 프레드가 집 앞에 나와 있었다. 상희는 이모 잠시 차에서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집으로 올라간다. 상희는 한참 만에 내려오더니 핸드크림과 흰 봉투를 건네준다. 용돈이라 한다. 처음 받아보는 용돈. 고마우면서도 너무 대견했다. 상희가 하는 말, 이모 어제 세배했을 때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라고 말한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사랑하는 상희에게, 또 상희는 어려서부터 대학교 마칠 때까지 내가 명절 때마다 세뱃돈을 챙겨줬었다. 학교 졸업식을 할 때마다 또 축하금을 주기도 했었다. 벌써 다 커서 결혼을 해서 용돈을 상희한테 받게 되니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 너무 마음이 기뻤다. 예쁘게 잘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동생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우리 상희의 앞날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은 떡국입니다. 제목이. 오늘은 제임 언니를 오시라고 해서 요즘 가게에 손님도 없고 일찍 퇴근해서 언니랑 떡국을 끓여서 먹었다. 언니는 맛있다고 하시면서 두 그릇을 비우신다. 언니는 지난주 해외여행을 일주일간 다녀오셔서 명절을 외국에서 보냈다고 한다. 언니도 먼 여행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거라고 한다. 여행지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2시간 정도 놀다 언니는 가셨다. 내가 해준 음식을 맛있다고 잘 먹으면 기분이 좋다. 언니는 나이가 들었어도 참 센스가 있다. 상대방이 기분 좋게 아주 말을 예쁘게 하실 줄 안다. 어제는 윤기 엄마를 오라고 해서 윤기 엄마에게도 떡국을 대접을 했다. 윤기 엄마는 미국 하와이 아들 집에 가서 한 달 만에 왔다고 한다. 그래서 대접을 하고 싶어서 오라고 했었다. 나도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몸은 피곤해도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서 윤기 엄마를 초대한 것이다. 하여간 윤기 엄마도 정성 들여서 떡국을 대접을 했는데 말이라도 고맙다 맛있다는 말을 했으면 좋으련만 아무 말도 안 하고 떡국을 아주 조금만 먹고 다 남긴다. 처음부터 못 먹겠으면 덜어놓고 먹어야 할 것이지. 음식을 그렇게 남기게 되면 버리게 되잖아. 난 정말 아깝기도 했지만 좀 마음이 조금 상하기도 했었다. 윤기 엄마는 언제나 말을 예쁘게 못하는 사람이다. 누구에게든지 칭찬의 말은 하는 걸 못 봤다. 매사가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 투성이다. 이번에도 미국 가서 자기 것은 여러 가지 사왔으면서 친정 엄마 선물은 아무것도 안 사왔다고 한다. 이 윤기 엄마는 친정 엄마한테는 자기를 잘못 길렀다고 그렇게 원망을 평생을 하면서 엄마는 효도 안 해도 된다고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효도 받을 자격이 없다. 자식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윤기 엄마는. 자기 것은 여러 가지를 사왔으면서 자기 친정엄마 선물은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왔다.
나에게 선물이라고 주는 것은 손 씻는 물비누 아주 작은 거 한 개를 주었다. 내가 그렇게도 몇 년씩 쌀을 섬기면서 살았지만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섬긴 것은 아니다. 윤기 엄마는 쌀을 수년간을 진짜 그렇게 공동체에서 제가 나오는 거를 그렇게 전하고 했거든요. 거기도 살기가 어렵거든요. 두 아들 데리고 어려서 두 아들 데리고 남편과 헤어져서 혼자 그냥 뭐 여러 가지 일을 해가면서 아들을 키우고 했으니까 어려웠지요. 어려운 중에도 이제 아들을 신학교를 졸업을 시켜가지고 미국 하와이 한인교회 부목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 이제 거기를 처음으로 이제 간 것입니다. 윤기 엄마는 오랜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의 생각은 나와는 너무 다르다. 사는 방법이 너무 나와는 다르다. 한국에 오자마자 또 불평 불만이 어찌 그리도 많은지. 한국은 너무 추워서 싫다. 미국 갔다 와 보니까 세금 용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못 살겠다. 하는 일이 너무 안 돼서 손님이 없어서 큰일 났다. 마음이 우울해서 못 살겠다. 미국 가서 아들네와 살고 싶다. 미국 가서 아들네랑 살고 싶다가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요것세. 그런 불만이 끝이 없이 이어진다. 듣는 것도 나도 너무 힘들다. 모든 것을 살펴보면 당연히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것처럼 살고 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나 같으면 내 운명이요. 이 일은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이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왕이면 그냥 감사하며 떠안고 살아가겠다. 그런 걸 보면 어렸을 때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절감을 한다. 하여간 어제 오늘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본다. 어찌 됐든 나는 그래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다. 하나님 언제나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윤기 엄마에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달게 생각하고 십자가로 생각하고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박근혜. 오늘은 제 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 나 같은 사람도 감개가 무량한데 본인은 얼마나 좋았을까. 박 대통령이라고 떠드니까 나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늘 익숙해져 가지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을 해봤다. 엄마 아버지를 전부 대통령 임기 중에 전부 총에 맞아 잃고 박근혜 대통령 21세 때에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이 21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 후 박근혜 대통령 60살이 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청와대에 들어갔으니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거다. 행복 대통령으로 출발을 했는데 정말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기를 기도해 본다. 33년 만에 청와대로 또한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돌아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남을 여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겠습니다. 다음은 신미자, 노현숙, 민화자, 황명숙 4인방 있었던 일. 4명이서 정말 오랜만에 만났다. 6시에 식당에서 만나서 그동안 나누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일 궁금한 문제는
신권사 이야기였다. 정말 우리들이 젊은 시절에 신권사를 얼마나 부러워했었는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아저씨는 한전 부장으로 일을 하셨고 신권사는 명동 칼국수 식당을 운영을 했었다. 잘 됐었습니다. 그러다 아저씨 퇴직을 하시고 돌연히 이민바람이 불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집 팔고 가게 팔고 아저씨 퇴직금 하고 하물며 보험까지 싹 다 해약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보험을 해약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어려울 때 한국의 그 보험금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예 없애고 한국엔 아주 씨앗도 없이 그냥 싹 뽑아서 미국에다 이제 터를 닦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4년 만에 그 많은 돈을 다 날리고 빈손으로 다시 한국에 오게 된 것이다. 한국에 와서 노래방을 하고 있다. 지금은 젊은 나이도 아니고 또 몸도 아프고 화성에서 살고 있다. 서울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아무런 돈벌이도 없이 사는 것이 나는 너무 궁금했다. 그 모든 궁금증을 들어보고 싶었다. 신권사가 그동안 이민생활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야기 보따리를 끌어 놓는데 정말 별별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 살았다. 사기도 당하고 미국에서 사기도 당하고 시댁 식구들이 미국에 여러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에게 냉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과 말도 통하지 않고 미국 법을 잘 모르고 또 시민권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계약서를 썼는데 영어를 읽을 줄 몰라가지고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한국에 올 때는 단돈 3천만 원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한다. 한국에 와서 어느 권사님이 자기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려줬다고 한다. 그래서 그 돈으로 노래방을 운영하고 나중에는 권리금을 많이 받고 팔아서 이 권사는 이런 재주가 있습니다. 험한 가게를 이렇게 싸게 인수해가지고 인테리어를 좀 잘하고 손님 서비스를 잘하고 해가지고 권리금을 그냥 뭐 한 1, 2년 만에 권리금을 좀 많이 받고 또 다른 사업을 차려서 또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좀 재미를 좀 보더라고요. 권리금을 많이 받고 팔아서 딸에게 영어 학원을 차려줬으나 학원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다가 딸내미가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리고 너무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1억을 손해를 보고 정리를 했다고 한다. 남은 돈마저 딸내미 병원비로 다 쓰고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한다. 지금 사는 곳은 노령연금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한다. 월 130만 원을 탄다고 한다. 큰딸 지영이가 조금 보태주고 또 정말 긴 이야기를 숨죽이면서 우리는 들었다. 우리는 정말 아주 그냥 숨을 죽이면서 들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큰딸은 외국에서 있는데 가정 부모님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준다고 한다. 사람 팔자는 알 수 없다고 하더니 그 많은 돈을 다 날려버리고 지금은 욕심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비우고 산다는 것이다. 지금 아저씨 연세가 71살이요. 신권사가 62세다. 우리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신권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남은 삶은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자고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다짐을 했다. 4명 모두의 자녀들은 그래도 반듯하게 잘 자라서 각자 처소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오늘의 만남은 참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4명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013년 2월 28일. 다음은 58세 생일날. 오늘은 토요일이다. 이틀 전에 생일날이었다. 아들 출근 문제로 오늘 토요일 2시에 보쌈집에서 보였다. 작은 아들도 1년에 한 번 엄마 생일날만 참석을 한다. 올해는 특별히 상이와 프레드가 와줘서 더욱 즐겁고 고마웠다. 상이는 이모 선물로 보온 도시락을 사가지고 왔다. 식사가 끝나고 남한산성 한 바퀴를 드라이브를 하고 다들 돌아가고 우리는 성가대 연습이 있어서 교회를 또 갔다. 6시부터 8시까지 연습을 해야 했다. 생일이라고 며느리가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돈 쓸 때면 부모 마음은 좋으면서도 가슴 한쪽이 쪼여듦을 느낀다. 아들네가 밥도 사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했지만 아직은 젊은 나이고 기반이 안 닦인 상태인데 그렇게 돈을 쓰는 걸 보면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돈 쓰는 일은 할 수가 없었고요. 아들이 돈을 잘 번다면 마음 편히 받아 쓰겠지만 우리 아들 혼자 벌어서 애도 키우고 또 알뜰살뜰 살림을 살고 있는데 집안에 돈 쓸 일이 있으면 우리 큰아들이 혼자 다 쓰게 된다. 부모된 마음은 다 그런 것인지 아들이 나 때문에 돈을 쓸 때면 왜 그렇게 내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다. 하나님 어찌 됐건 모든 걸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큰아들 가정에 평안도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강월선 여사님 아들. 강월선 여사님은 나의 시어머니시다. 나의 시어머니 아들이 우리 애들 아빠다. 오늘 작은 아들이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만났었는데 뜬금없이 차에서 하는 말, 엄마 아빠 소식 아세요? 한다. 난 너무도 뜻밖의 말에 깜짝 놀랐다. 얘는 무슨 소식이 있어? 너한테는 소식이 있어? 했다. 아들이 하는 말, 소식이 있다는 것이다. 천안에서 사는데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병일 씨가 수급자 신청이 왔는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병일 씨 아들이 맞는지 어려서 아버지에게 양육비는 받았는지 답변서가 있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자식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연락을 자식들한테는 하나 보더라고요. 아빠랑 관계가 서로 있고 소통이 있고 아빠한테 양육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전혀 받은 일이 없지요. 만난 일도 없고 우리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살았으며 또 여자 문제로 어머니와 이렇게 헤어지셔서 10년 넘게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 양육비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단다. 똑같은 질문을 큰아들에게도 했다는 것이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정부 수급을 받게 됐다고 한다. 천안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하는데 후두암으로
통원 치료 중이라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헤어진 지가 올해로 14년이고 올해가 환갑이다. 나는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가더니 정말 나는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고 많아서 그냥 말만 들어도 손발이 벌벌 떨린다. 그동안 하느님께서 모든 걸 다 보셨을 것이다. 난 늘 기도하며 살았다.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가라고. 그런데 너무 이른 나이에 이게 무슨 소식인가.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이다. 우리 작은 아들은 자기가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을 한다. 한 달 전에 소식을 들었었는데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말을 안 하기로 했었다고 한다. 그 말을 할 때 나는 아유 끝까지 말을 하지를 말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기도해본다. 작은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한다. 우리가 다 컸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행동하겠다고 한다. 공동체로 간다면 아버지라는 사람의 그 꼴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아들이 얼마나 난처하고 힘들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